자, 고려의 북방 영토, 윤원이의 자해표, 광주 목사겠죠. 광주 목사 윤원이 자해표의 운, 광주 목사 벼슬에 있는 이제 윤원이는 윤관 장군의 6번째 아들이에요. 자해표는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스스로 해명하는 그런 자명표이면서 해명하는 그런 이제 임금에게 올리는 이 표문입니다. 이것은 이때는 벌써 임금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인종 때예요. 인종 때. 인종 임금은 1122년부터 1146년까지 임금 노릇을 했는데 1135년에 묘청의 난이 있었어요. 묘청의 난 때 김부식을 도와가지고 김부식 그때 중군장이었거든요. 김부식을 도와가지고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그 제안을 해가지고 묘청의 난을 진압을 하는데 묘청의 난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양주 방어사로 좌천이 됩니다. 좌천이 되었다가 이제 다시 광주 목사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자기가 왜 좌천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아주 엄청난 공을 세웠잖아요. 그럼 상을 받아도 부족한데 자기가 왜 좌천이 됐는지도 모르다가 뒤에 김부식이 임금에게 비밀리에 그 표문을 올린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자기 해명하는 글입니다. 이게 급도 중군 소주하니 중군장이 김부식이죠. 중군장인 김부식이 그 아랫발을 내가 봄에 미치니 그러니까 김부식이 임금에게 올린 그런 상소문을 내가 이제 보니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윤언이가 여정지상으로 결의사당하야 이 정지상과 더불어 그 함께 이 죽기로 맹세하는 그런 당을 만들어 가지고 사당을 결탁을 해 가지고 대소지사를 크고 작은 일을 실동상의하고 실제로 함께 상의를 하고 그럼 이제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묘청을 천거한 사람이에요. 묘청을 천거한 사람이고 칭제 건혼론자입니다. 그래서 1135년에 묘청이 난을 일으키자 김부식은 출전하기에 앞서가지고 임금의 명도 기다리지 않고 그 칭제 건혼론자인 정지상, 백수한, 김한의 목을 칩니다. 목을 치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서경으로 가는데 제 임자년 서행시에 임자년에 그 서경의 임금의 행차를 행이라 그래요. 인종께서 임자년이면 1132년이에요. 1132년에 그 서경에 행차하셨을 때에 이제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1126년에 이자겸의 난이 있어가지고 고려의 왕궁이 불타버렸습니다.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지상이 묘청을 천거하고 묘청은 서경은 길지니까 서경으로 천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임금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개성에 있는 왕궁은 불타버렸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인종의 마음이 동했어요. 그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그래서 1132년에 서경을 갔는데 그때 이번 칭호라 하고 이번 칭호라는 것은 그 칭제 건원이에요. 연호를 세우고 황제의 호를 그 쓰는 것을 청했다 하고 윤언이라는 분은 역시 대표적인 칭제 건원론자입니다. 풍유 국학생하야 또 그 국학생들을 국자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풍유 넌지시 꿰어가지고 주 전권사하니 앞에 있던 일을 아뢰게 하니 상조하게 하니 앞에 있는 일은 칭제 권원이죠. 개욕 격 대금하야 그것은 이 대금을 경로시켜가지고 이때는 이제 대금이 되는 게 1115년에 금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금나라가 건국이 되고
그리고 1127년에는 송나라를 수도를 함락시켜가지고 황하 이북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금나라가 중국의 반 이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이제 대국이 되었거든요. 요 나라도 물론 멸망시켰고 금나라가 대금을 경로시켜가지고 생사승간 그때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 틈을 타가지고 자의 처치 자기의 정적들을 방자한 뜻으로서 함부로 처치 죽이고 그리고 붕당 외인들과 그 붕당을 만들어 가지고 모의 불괴라는 것은 어떤 모반을 꾀하는 마음을 모의했다. 이렇게 이제 임금한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김부식이. 그러니 이것은 비인신이다. 그건 신화된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임금한테 거짓말로 고했어요. 신이 독과 제3년 후에. 그래서 저 언의가 2번, 3번을 읽고 난 연후에 김부식이 상주한 그 글을 제3, 2번, 3번을 독과 읽은 연후에 심내 안예라고 지금 돼 있는데 저는 안에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처음 번째, 두 번째 읽을 때는 그냥 가슴이 떨려가지고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너 번을 읽고 나서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엄청난 모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얘는 이게 탄식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얘라 이렇게 끊어야 될 것 같다. 시2번지청은 그 칭제 권언을 하자고 청한 것은 그건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고려시대 때 칭제 권언론자가 윤원입니다. 본호 존주지 성인이 어디에 근본하냐면은 주상인 임금을 높이는 그런 지극정성에서 근본한 것이니 제야 본조하야 우리나라 본조에 있어서도 유태조 광종지 고사하고 왕건 태조도 천수라는 연호를 썼고 황제라 그랬고 그리고 광종도 950년에 광덕이라는 연호를 쓰고 960년에 준풍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그리고 황제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계기왕침에 그 지나간 문서첩자니까 지나간 역사를 상고하여 봄에 수신라 발해가 비록 신라와 발해가 신라는 법흥왕 23년 즉 536년에 건원 원년이라 그랬어요. 신라에서도 연호를 썼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발해는 15대 임금 전부 연호를 썼죠. 이득위지나 등이 그것을 했으나 칭제 권언을 했으나 대국이 미상가병하고 큰 나라가 그 군사를 가함이 없었고 침략해옴이 없었고 소국이 작은 나라도 무감의기실연을 감히 그 잘못을 의논하지 않았거늘 내야 성세에 어찌 이 성스러운 세상에 반위 참행이니까 그것을 도리어 참남된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신상의지하니. 근데 제가 일찍이 그것을 의논했으니 칭제 권언은 분명히 의논했다 이거예요. 1132년 때 죄즉 연이나 그것이 죄라면은 그건 달게 받겠습니다. 죄라면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여길 수 있지만 약부 결의사당과 경로대금은 그 죽기를 맹세한 당을 만들기로 결탁을 했다. 그리고 대금을 경로시켰다. 경로하게 하려고 했다 하는 것은 언이 수심대언이나 말이 비록 아주 큰 것 같으나 본말이 불상자하니 본과 말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아니하니 연자가 되지 아니하니 하죽고 어째서 그렇습니까? 가사강적이 가령 강한 적이 내침아강이면 우리 영토를 침범해 오면은 부유 어지미황이언을 대저 그들을 막아내는 겨를도 없는데 이 겨를 황자예요. 그들을 막을 겨를도 없는데 안득 승간이 용살이 있고 어찌 그 틈을 타가지고
용사를 할 수 있습니까? 뭐 자의로 정적을 처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기지붕당자 수시며 그 붕당을 이라고 가르치는 자가 도대체 누구며 기옥 처치자 그 처치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중약부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화목을 하지 못하면 전지즉패하야 전쟁을 하더라도 패해가지고 차 용신지 무지연을 또한 몸을 용납할 땅도 없거늘 하 자의 위몰이 있고 어찌 방자한 뜻으로서 이 모반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유래 성지 하야라고 돼 있는데 유래 성지 니다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의뢰함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지혜. 임금께서 성스러운 지혜로서 지혜에 의뢰합니다 하는 것은 성스러운 지혜로서 제가 한 얘기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념컨대 이제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거듭 이제 생각해 보건대 신은 이 지약지질로 신은 아주 약한 체질로서 종 서정지역하야 그 서정의 역에 종사하야 이게 이제 1135년에 있었던 묘청의 난을 얘기하는 거죠. 묘청의 난 때 그 김부식을 보필하는 이제 그러한 그 참모로서 참여를 했어요. 서정의 그 전쟁에 종사해서 망신이 위기국하니 그 몸을 잊고서 그 나라를 호위했으니 나라를 지켰으니 내 의분지 당연이요. 이것은 의리와 신하된 직분에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성사는 개인어인하니 성사는 모두 다른 사람으로서 인한 것이니 하 근로지 족돌이 있고 어찌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뭐 공로를 세웠다고 좋게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뭐 제가 큰 공을 세웠죠. 김부식은 지구전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윤언이라는 분이 지금 적은 방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급히 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급습을 해가지고 대승을 하거든요. 그 계책을 냈던 분이 또 윤언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공을 세웠지만 자기는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금사의 왈, 금사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종 대정 15년 9월에 금나라 5대 임금이 세종이에요. 소요순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 훌륭했던 임금입니다. 예, 세종이라는 분이 금사에 말하기를 세종 대정 15년 이금은 세종이 1161년에 임금이 됐기 때문에 75년 사건이네요. 이때는 저기 해룡왕을 몰아내고 임금이 했기 때문에 직위년 칭원을 써요. 요 세종만은 세종 대종 15년이면 1175년이에요. 1175년 9월에 고려에 서경유수 조이총이 견 서원 등하야 그 서원 등을 파견해 가지고 금나라에 보냈어요. 표를 올리고 여기 자비령 이서와 자비령의 서쪽과 압록강의 동쪽으로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고서 금나라에 귀순을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그 금나라에 군대를 파견해 달라. 이렇게 이제 그 요청을 합니다. 내부하고자 한데 불어라.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25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 그대로예요. 자비령 이서와 압록강 이동으로 이동의 땅 40여 주를 가지고 내부하고자 한데 금세종이 아주 훌륭한 임금이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찌 반란군을 도와가지고 고려와 우위를 깨뜨리겠느냐 하면서 그 서원을 오히려 그 고려 조정으로 보내는 행동을 합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죠. 금세종이. 자, 조이총의 반란은 1170년에 무신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1174년에
서경유수 조의총이 정중부와 이의방을 타도하겠다고 서경 주위에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윤언이라는 분 앞에 나왔잖아요. 그분의 맏아들이에요. 그분의 맏아들인 윤인첨이라는 분을 원수로 삼아가지고 치게 하는데 집니다. 조의총한테. 그러자 이제 이의방이가 다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조금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자 조의총은 그 주위에 있던 땅들을 포기하고 이제 서경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해가 넘어가서 그 1175년에 이제 그 사람을 그 금나라 세종한테 파견해서 원군을 보내달라 그러고, 그때 이제 다시 윤인첨이라는 분이 원수가 되어가지고 조의총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1176년이에요. 1176년에 조의총에 나는,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자비령을 우리 역사책에서는 전령이라고도 나와요. 전령. 그래서 지금 역사책을 보면은 이 전령 이북의 땅 40여 성을 가지고 금나라에 귀순하겠다. 국사교과서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자비령 이북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자비령 이서와 압록강 이동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요하를 압록강이라고 했다는 것은 요새 이제 뭐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압록강 이동은 요하의 동쪽인데, 근데 요하도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 요하가. 그 원래 요하는 흘러오다가 쌍태자하라고 부르다가 이제 바레만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태자하하고 호나가 만나가지고 대요하라 그래서 또 바레만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 압록강 이동과 이 자비령 이서 땅으로서 귀순하고자 했는데 금세종이 허락하지 않았다. 자, 고려사에 말하기를 예종 11년, 그럼 예종이 1105년에 임금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11년이면 1116년이에요. 근데 1115년에 금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나라가 이제 요 나라를 밀어내면서 아주 왕성하게 세력이 일어나고 있던 때거든요. 1116년에는 예종 11년 3월 을미사계 을미년 초하루에 상이 임금께서, 예종 임금께서 문요의 내원 포주 이성이 요 나라의 내원성과 포주성 두 개의 성이 위여진 소공하여 여진족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성중식진, 그 성 안에 식량이 모두 고갈되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서 도병만옥사 소옥하사, 도병만옥사 소옥이라는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송미 1천석 하신데 쌀 1천석을 보냈는데 내원 통군이, 그 내원성에 그 성주가, 통군이라면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 사불수라 사양을 하고 받지 않았다. 8월 경진에, 자 1116년 8월 경진 이래 금장 살가리, 금나라 장수 살가리 공요 내원 포주 이성하여 요 나라의 내원성과 포주 이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기하면을 거의 함락이 될 상황이거늘 기통군 야율령이, 거기에 그 군의 통수권자인 야율령이라는 사람이 욕솔중이 돌아 무리를 거느리고서 도망을 가려고 했다. 상이 예종 임금께서 견 추밀원 지주사 한교여하사, 추밀원 지주사 벼슬에 있었던 한교여라는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초유러시니 그들을 불러가지고 잘 유시를 하였더니, 뭐 이제 부른 건 아니겠고요. 그들에게 잘 그 유시를 내렸더니 영이, 야율 영이 이무왕지로 왕지가 없는 것으로서 사양을 했다. 그래서 교여 치주한데 한교여가 부지런히 말을 달려가지고
그것을 임금에게 아뢰는데 상이 용령 추밀원으로 예종 임금께서 그 추밀원은 이게 이제 군사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부서예요. 추밀원으로 하여금 구차자 송지하시니 그 차자, 뭐 차자라면 여기에서는 뭐 문서겠죠. 공문. 그 공문을 갖추어 가지고 이제 보냈더니 재신 간관이 그 재신들과 이제 간관이 재신은 뭐 상서 문화성에 있던 관리들이죠. 그리고 이제 간관들이 주할 상주하여 아뢰기를 피구 왕제하니 저들이 여기서는 지금 이제 내원 포주 그 통군들을 얘기하겠죠. 저들이 그 왕의 그 공문을 요구하니 기의 난칙이라 그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청지지하소서 청컨대 중지하소서 한데 상이 내 견사 여금하야 임금께서 그 사신을 금나라에 가게 해서 사신을 파견해서 금나라에 가게 해서 뭐라고 이제 금나라 그때 임금이 누구냐면 아골타죠. 금나라의 태조. 청활 포주는 본호구지니 포주는 본래 우리의 옛 땅이니 원이 견요라 한데 원컨대 뭐 요를 보고자 한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고려사를 찾아보면 고려사 저료를 찾아보면 환으로 되어 있어요. 돌려줄 한자. 원컨대 이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신데 금주 위사자왈 금나라 임금 이제 태조 아골타겠죠. 태조 아골타가 사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기 자취지하라. 너희 자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그 땅을 취해라 하니라. 어쨌든 이때 그 내원성과 포주 이성이 고려의 귀속이 되게 됩니다.